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다가온 선택의 시간. 대학에서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은 성적을 보기 위해 필수로 거치는 코스가 있다. 바로 강의평가이다. 강의평가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사실 평가를 받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과제가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힘든 수업인 줄 알았다면 안 들었을 거다. 시험이 어렵다. 시험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 등의 따끔한 평가를 들으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따뜻한 편지 같은 글도 담긴다. 한 번은 감기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수업에 불편을 준 적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복용하면 좋을 비타민의 이름까지 강의 평가서에 상세히 적어주었다. 한 수업에는 학생이 직접 자신의 왕따 경험을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때 힘든 이야기인데 나누어줘서 고마워 라고 학생에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학생이 그 말을 기억한다며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감동의 편지처럼 마음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강의 내용이나 수업 자료에 감사하며 내 건강이나 말까지 기억해주는 평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학생의 감사와 칭찬에 고래처럼 나를 춤추게 한다. 한 번은 강의 평가를 만점 받은 적이 있었다. 평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 매주 과제를 제출하고 토론도 참여해야 하는 힘든 수업인데 만점이라니. 그 많은 강의 평가 질문에 모든 학생이 만점을 주어야 가능한 점수인데 부족한 내게 모든 평가 항목에 만점을 준 학생들이 고마울 뿐이었다. 그리고 만점 받은 걸 알게 된 지도 교수님도 제자를 위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나도 한 번도 만점 받은 적이 없는데 만점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교수님 대단하네. 내가 잘하면 무엇이든 기분 좋을 아빠를 생각하며 강의 평가에서 만점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아빠는 역시나 좋아하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잘했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에서 최고를 찍은 거네. 이제는 강원도로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다. 엄마의 음식 솜씨도 배우고 설거지도 하고. 갑자기 훅 들어온 제안이었다. 아빠는 사역을 항상 귀하게 생각하셨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길 바라셨다. 아빠의 바람을 알았지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다 내려놓고 산골로 가는 계획은 나에게 없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 산골행을 선택했다. 대학이라는 곳에 머물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다. 국내 박사로서 영어 논문 실적이 없던 나는 국내 논문보다 4-5배의 시간을 들여 영어 논문을 썼고 결국 해외 저널에 출판하기도 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노력의 시간을 생각할 때 아쉽기도 했다. 그런데 아쉬움은 잠깐이고 산골행의 선택으로 인한 기대감이 더 컸다. 나도 눈치채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인지
산골의 삶을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강원도의 삶이 시작되었다. 주중에는 강원도에서 일을 돕다가 주말이 되면 일산으로 돌아왔다.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강원도 일은 많았고 아빠의 건강 상태는 더 나빠져서 도와드려야 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아빠는 때를 알았던 것일까? 내가 산골에서의 삶을 결정한 후 아빠는 1년 뒤에 돌아가셨다. 좀 이른 듯 했던 산골행 결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1년간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마다 아빠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고 아빠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강원도로 이사를 왔고 온전한 산골 생활이 시작되었다. 마을을 가꾸고 수리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아빠의 수고와 헌신이 더 크게 느껴진다. 고생만 하고 간 듯한 아빠의 삶이 때론 안쓰러웠다. 갈림길에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건 기대도 됐지만 걱정과 불안도 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강원도로 이사 왔다고 하니 학부 때 교수님과 사모님이 먹을 걸 사들고 마을로 찾아오셨다. 마을에서 생활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길에 서 있는 제자를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 교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새벽녘에 길고 깊은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다. 어쩌면 내면 깊숙이 미어지는 고통을 잘 이겨가는 너의 모습도 고마웠다. 전체적인 상황을 몰라 뭐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똑똑한 제자가 생활에 어려움 겪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의하면 좋겠다.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듯이 마음 또한 수시로 창문을 열어줘야 한다. 편지 내용에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을 함께 고민하셨고 질문하며 답을 찾고자 하셨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 산골의 삶은 내 안의 기대와 걱정과 불안이 공존했다. 하지만 사실 생활하다 보면 도시의 삶이든 산골의 삶이든 두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을 누리며 사계의 변화를 눈과 마음으로 느끼는 깊은 산골도 뭐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편리함과 다양함을 누리는 화려한 도시도 환경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소중하다.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뿐. 강원도 산골의 삶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 연구의 마지막 인수인계를 위해 이대에 갔었다. 모임이 끝난 후 책임 연구원이신 지도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다. 교수님이 아카데미아를 떠나 너무 아쉽지만 맑고 밝아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의 용기와 결단 부럽고 존경합니다. 제자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의 인격은 여전히 멋지고 대단하셨다. 그리고 그 문자는 내 선택에 긍정적인 불씨를 붙였다. 이제는 깊은 산골의 삶을 선택했고 이 선택을 더욱 값지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만족해하기로 한다. 고민했고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에 따라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이런 삶에 40대의 나는 또 한 번 성장하겠지.